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유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도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점과 선과 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점이라는 것이 모이면 선이 만들어지고 선이라는 것이 모여서 면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 자, 점이 움직인 자리는 반듯하게 직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자, 이러한 형태로 해서 곡선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선은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이 움직인 자리가 면이 될 건데, 그것은 평면이 될 수도 있고, 곡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평면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도형 같이 한 평면 위에 있으면 그것을 평면 도형이라고 하고 입체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인 직육면체, 원기둥, 구와 같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도형에서 교점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교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무엇이 만나는가? 자, 선과 선이 만나거나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도 교점이라고 하고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부분도 교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나는 거냐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하죠. 면과 면이 만난다. 근데 면은 종류가 두 개가 있었죠. 무슨 면? 평면과 곡면이 있었지. 그래서 평면과 이건 지금 평면이죠. 평면. 얘도 무슨 면이요? 평면이죠.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직선이 되고 자, 얘는 평면이죠. 자, 얘는 무슨 면이 됩니까? 곡면이죠. 구부러진 면. 그래서 평면과 곡면이 만나서 이루어진 선은 곡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선과 선분과 반직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직선, 선분, 반직선. 자, 지금 내용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번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선, 선분, 반직선을 한번 알아보고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선 AB라고 얘기할 때는 A에서 B까지 이어주시고 양쪽의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A 방향으로도 계속 뻗어나갈 것이고 B 방향으로도 한없이 뻗어나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을 말할 때에는 자, AB 직선이라고 말하나 BA 직선이라고 말하나 A 방향에서 B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같은 직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보세요라고 하면 직선은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라고 하면 한 개밖에 없죠. 물론 두 점을 지나는 그냥 선인 경우는 곡선이어도 상관이 없고 직선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지금은 직선이라고 하니까 직선의 경우는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 A, B는 지금 이쪽 끝에 보시면 늘어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A에서 B 하고 딱 거기서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A에서 B까지. 그러면 AB 선분과 BA 선분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B에서 A까지 연결한 거나 같기 때문에 자, 이것은 같은 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반직선은 그럼 과연 같은 걸까? 자, 반직선은 자, AB 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A를 시작점으로 하여 무엇으로 하여 시작점으로 하여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B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A는 시작점, B는 뻗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가, 뻗는 방향. 그래서 직선 AB 위 한 점 A에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B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뻗어가는 것과 B에서 시작해서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조심하시고요. 다르다. 자, 그래서 AB 반직선과 BA 반직선이 다르죠.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작점과 뻗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직선이 같을 조건은 뭘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시작점과 반직선이 같아야 뻗는 방향이 같아야 같은 반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작점과 뻗는 방향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넘어오셔서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에서 거리는 무엇을 거리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두 점 예를 들어 A점하고 B점이 있습니다. 두 점 사이를 잇는 선은 자,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도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을 찾아내면 그것을 우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A부터 B까지 선분 딱 이만큼 자 돌아가지 않고 가장 짧게 연결된 선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B의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니까 A에서 B까지에서 AM과 BM의 길이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점을 우리는 중점이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M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각이라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각을 우리 분류를 해보자. 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각 AOB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거냐면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개 반직선. O에서 A 방향으로 뻗는 반직선과 O에서 B 방향으로 뻗는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도형. 각은 도형에 들어갑니다. 도형.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각이라고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 기호로는 각 AOB라고 읽기도 하고 각 BOA라고 읽기도 하고 각 O라고 읽기도 하고 A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을 분류하는 방법은 자,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 자, 그래서 가장 작은 각부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예각에서 직각, 직각에서 둔각, 둔각에서 평각으로 크기가 점점 커진다. 자, 예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0도보다 크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각. 자, 그 각은 90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고 90보다 작은 요 각이 얘가 그게 점점 커져서 자, 90도가 되었다. 자, x가 만약에 90도가 되었다. 그럼 그것은 직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직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직각에서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직각에서 점점 더 벌어지게 되면 자, 그 각은 90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아집니다. 그럴 때 각은 둔각, 둔해지죠. 둔해지죠. 뚱뚱, 둔.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180이 되면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평평한 선이 이루는 이 각의 이름 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직선을 이루는 각을 우리는 평각. 각의 크기로 따지면 예각, 직각, 둔각, 평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맞꼭지 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면 마주 보고 있는 각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주 보고 있는 각. 자, 교각이 마주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네 개의 각. 두 직선이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이 네 개의 각을 만나서 생기는 각, 교각이라고 부르고 그 교각, 만나는 각 중에서 서로 마주 본다. 마주 보고 있는 A와 C, 맞꼭지각, D와 B, 맞꼭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맞꼭지각은 항상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예를 들어 A가 80도면 마주 보고 있는 각 C도 80도, D가 100도라고 하면 마주 보고 있는 B도 100도 해서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N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막꼭지각은 N 곱하기 N-1 쌍만큼 생깁니다.
세 개의 직선이 만나면 3에서 하나 빼면 이죠. 3이 6, 6쌍. 네 개의 직선이 만나면 4, 3, 12, 12쌍. 다섯 개의 직선이 만나면 5, 4, 20, 20쌍.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왜 그런지 원리를 잠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선이 많지 않은 경우는 직접 찾아볼 수 있지만 직선의 개수가 많아지면 일일이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공식화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기억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선이 지금 보기처럼 두 직선만 있다고 해볼까요? 이런 경우는 n의 값이 2인 거죠. 직선 두 개. 그럼 막곡지각이 자, 요렇게 해서 한 쌍, 한 쌍, 두 쌍 이렇게 나오겠죠. 두 쌍. 그게 자, 2 곱하기 직선 두 개, 2에서 하나 줄인 1, 2, 1은 2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직선 이제 세 개가 만나보도록 합시다. 세 개 만나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셋, 그다음 이제 두 개가 만납니다. 직선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부분인 이렇게 하나, 여기 반대편은 보시면 돼요. 반대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둘 건너뛰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세 건너뛰어서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 이제 다 연결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3 더하기 3이니까 총 6쌍이 생겨요. 자, 얘는 직선 n이 몇 개였지? 3이었지. 그래서 n이 3인 경우에는 3에다가 하나 줄여서 3이 6, 6쌍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을 4개 직선, 5개, 6개, 10개 이 직선이 만나는 걸 모두 구해볼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식화된 부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n 곱하기 n-1쌍만큼 맞곡지각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 수직과 수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과 수선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먼저 두 직선 A, B, C, D의 교각 만나서 생기는 각 직선 A, B가 있습니다. CD, A, B, C, D가 만나서 생기는 이 교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무엇한다고 한다? 직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호로 표현하면 이러하죠. 이게 수직의 기호. 이게 수직의 기호이고 이게 평행한 기호입니다. 수직과 수선은 자,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할 때 90도로 만날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 하나의 직선은 다른 직선의 무엇이라고 말한다? 수선이라고 한다. 수직인 선, 수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수직 이등분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직이 90도로 만나는 거고 이등분은 반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자,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은 90도가 되면서 반반으로 자르는 이 L 직선을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인 직선이 있을 때 자, 예를 들면 요 L직선에 자, 요 내용으로 보세요. P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만나는 점이 있죠. 요 점이 뭐가 됩니까? 점 H. 수직인 선을 내렸다. 그게 직선 L과 만나는 점은 점 H죠. 그것을 우리는 수선의 뭐라 부른다? 발이라고 부릅니다.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고 이 P점에서 L직선의 수직인 선을 내렸을 때 이 P부터 H까지의 거리, 그것을 우리는 거리라고 부릅니다. 요 길이를 거리, PH의 길이를 뭐라 부른다? 거리라고 부르기로 합니다.